당신은 방이 당신의 얼굴을 너무 빨리 읽어낼 수 있는 표정을 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외모와 사명이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공간 안으로 들어설 때 소란스럽지 않음에도 긴장이 옮겨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이름보다 더 깊은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있는 제목은 의상이 아니며 당신 주변의 갈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온유해 보이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반대편이 혼란스러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가까이 닿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정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의 걸음이 지켜짐을 느끼는지, 왜 당신의 결정에 저항이 맞닥뜨리는지, 왜 당신의 평화가 주목을 끄는지 물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메시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름 붙이고 당신이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걸어갈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을 위한 더 깊은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당신이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을 침묵 속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연약한 상태로 머물면서 명확함 속에 서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오는 특정한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메시지에 응답하고 책임을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일상 표면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깨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당신의 순종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턱이 긴장합니다. 방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압력 아래 살아왔다면 단순한 침묵조차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많은 선택받은 삶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지속적인 내면의 날씨처럼요. 세상은 그 긴장을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몸은 압니다. 당신의 숨이 짧아집니다. 당신의 손은 다음 일을 향해 뻗기 전에 멈춥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마음이 치워버리려 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긴장은 종종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는 곳입니다. 당신을 누르는 모든 것이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필요 이상으로 지고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럴 때 답은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극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선이 그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빨래를 개거나 교통체증 속에 앉아 있거나 답장 없는 전화를 바라보면서도 당신의 삶이 분류의 계절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안정감을 느끼지만 다른 날은 아직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메시지를 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온유하게 직면합니다. 당신의 삶이 말하는 것을 과장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황 없이 응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선명한 시야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큰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참된 움직임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이 길의 약속은 모든 어려운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떤 압력은 소음이고 어떤 압력은 교훈인지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통제력을 일부 잃고 당신의 다음 걸음은 추측보다 순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은 가장 작은 곳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힘든 대화 뒤 너무 고요하게 느껴지는 방, 완성되지 않은 노트 옆에서 식어가는 커피,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마음이 이미 세 걸음 앞서 무엇이 잘못될지 연습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분별이 시작되는 일상적인 장면입니다. 당신의 삶은 종종 당신의 말이 따라잡기 전에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빛이 너무 밝은 부엌에 서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달력을 바라보며 모든 빈 공간이 같은 빈 공간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빈 공간은 쉼입니다. 다른 것은 방해입니다. 또 다른 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안에 삽니다. 당신이 서둘러야 할지, 멈춰야 할지, 들어야 할지 선택하는 순간에 삽니다. 그것은 지체를 거절로 해석할지, 아니면 안정되는 기회로 해석할지 결정하는 순간에 삽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을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듯한 날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교훈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교훈이 실체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당신을 더 지치게만 만드는 대신 더 지혜롭게 만들도록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이런 내면의 압력을 가지고 살 때 기다림은 복잡해집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당신은 단지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 자신이 이해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는 침묵이 비어있지 않음을 알지만 그 침묵이 인내를 요구하는지, 놓아줌을 요구하는지, 다시 숨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청취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개 같은 것에 언어를 부여하여 당신이 모든 멈춤을 버림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선명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황보다 명확함을 요구하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이 시작되면 당신은 모든 닫힌 문을 판결처럼 대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압력이 항상 당신 안의 압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짜 갈등이 종종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소음이 이름 붙여지지 않은 내면의 절박함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한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의견을 듣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다른 사람의 진전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쉬워 보이는 길을 보며 왜 당신의 길은 층층이 느리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비교는 일종의 안개가 되어 당신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명확함의 적은 항상 분명한 저항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산성으로 위장한 산만함입니다. 때로는 지혜의 가면을 쓴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충분히 빨리 움직이면 불확실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미묘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함은 실격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동기가 정제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분별을 필요로 할 때 소음을 향해 계속 손을 뻗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가시적인 추진력으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려는 유혹을 받았다면 서두름이 사람을 바쁘게 만들면서도 여전히 눈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명한 시야를 가진 느린 움직임은 종종 불안한 마음을 가진 서두른 움직임보다 더 안전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과정에 잘 맞는 성경적 울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설명을 받기 전에 꿈과 함께 살았고 아직 성취처럼 보이지 않는 계절들을 통해 의미를 지고 갔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분명히 오해 없이 그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를 둘러싼 방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을지라도요. 당신의 삶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현재 장만 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계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래에서 더 큰 이야기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즉각적인 가시성을 보상하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남아야 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낭만화하거나 모든 지체를 거룩하다고 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지체가 당신의 미래가 요구하는 것을 감당할 당신의 능력을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면 숨겨짐이 부재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적으로 무엇이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 패턴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내면의 불안이 다른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같은 안정되지 않은 느낌이 한 일에서 다음 일로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로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처리되지 않은 방향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때늦음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 응답하기로 아직 동의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반복이 항상 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들을 때까지 계속 돌아오는 메시지의 잡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신호를 계속 밀어낸다면 당신의 주의가 더 얇아지고 당신의 평화를 더 쉽게 잃게 되며 당신의 선택이 지혜보다 더 반응적으로 되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시된 진실이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될 때 부드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수면 속에, 당신이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방식 속에, 당신이 다음 메시지를 열지 않고 전화를 쥐는 방식 속에 맴돕니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당신의 일정이 침묵시키려 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려고 시도해 왔음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댓글에 333을 입력하여 당신이 혼란보다 명확함을 선택하고 있다는 간단한 확인을 하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는 신비로운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턱이 실체하며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추측하는 것보다 진리가 얼마나 더 가벼울 수 있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멀리 있지 않지만 그것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종종 외부가 되기 전에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은 환경이 스스로 설명하기를 계속 기다릴지 모르지만 더 깊은 질문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 어떤 종류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열린 문들로 둘러싸여도 두려움이 지혜보다 더 크게 속삭이면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공간이 있어도 평화를 불신하도록 훈련되었다면 여전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정직함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삶이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이 찾아올 때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시끄러워지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신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서두릅니까? 당신은 단순해야 할 것을 지나치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침묵이 결단을 요구할 수 있기에 침묵을 저항합니까? 그것들은 고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패턴이 당신의 습관에 어떻게 스스로를 걸었는지 보는 초대입니다. 그것을 선명히 볼 때 당신은 모든 외부 장애물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응답이 형성되는 곳을 돌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자기 인식 속에서입니다. 당신은 추리, 신체적 반응, 영적 인식의 차이를 각각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천천히 한다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추리는 해결하려 하고, 몸은 보호하려 하고, 영은 종종 가리키려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결론을 형성하기도 전에 당신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이 이미 저항하는 것을 설명해 버립니다. 때로는 당신의 계획보다 훨씬 전에 당신의 영이 평화를 가집니다. 그 긴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분명한 것만 신뢰하도록 배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삶의 삶은 종종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명되기 전에 감지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이 결정 위에 머물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갈 때 당신의 전체 내면 세계가 안정된다면 그것은 명확함일 수 있습니다. 과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는 당신이 아는 것을 아는 여러 층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분별은 당신을 성급한 동의, 불필요한 압력, 그리고 평화가 도착하기 전에 움직여 오는 종류의 자기 배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환경은 그 분별을 더 날카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선명히 듣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듭니다. 어떤 공간들은 인내를 초대합니다. 다른 공간들은 수행을 보상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냉소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려는 12개의 목소리보다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조용한 대화가 더 많은 명확함을 가져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 안의 침묵이 아직 말해져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삶은 모든 초대를 사명과 혼동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열린 손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긴급한 요청이 즉각적인 예의를 디서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은 단지 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친절하게 머물면서도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열려 있으면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다음 단계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평화를 보호하는 종류의 연습입니다. 적의 더 조용한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당신을 충분히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심부름, 또 다른 의견, 내면에 일보다 더 긴급해 보이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피로는 이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지친 마음은 위안처럼 느껴지는 거의 모든 것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안이 항상 방향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압니다. 몸은 영이 정직함을 요구하기 시작한 후에도 오랫동안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성찰을 대체할 때 그 패턴은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긴급함이 지혜보다 빠를 때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무엇이 참된지 확인하기 전에 덜 중요한 것들이 그 날을 정의하게 할 때 살아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환을 깨고 싶다면 당신은 단순히 더 많은 노력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삶음, 압력과 목적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요구를 줄이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단순히 응답하기 전에 조용한 순간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제 행위들은 큰 청지기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 모든 시끄러운 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충성입니다. 당신은 드러난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혼란이 실제로 응답을 요구하는 신호일 때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압력이 인도와 같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제목이 문구 이상으로 포트레가 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외모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당신을 추적하려 했던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더 이상 두려움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택이 극적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움직임은 단순히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덜 말하고 더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논쟁이 그 힘을 잃으면 외부의 혼란은 작업할 재료가 덜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실체하기 위해 자신을 발표할 필요가 없는 다른 종류의 힘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조용한 방 안에 덮인 등불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이 없어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해서 덮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 방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빛이 아직 공간을 채우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덮임은 끝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등불은 어둠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적절한 순간까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절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입니다. 가치는 가시성 전에 존재합니다. 빛남은 방이 알아차리기 전에 실제합니다. 당신의 과정은 밖에서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덮개 아래에서 무언가 견고한 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힘든 대화 후 컵을 씻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 앉아 있고 응답하기 전에 숨을 쉽니다. 그 작은 순간들 각각이 빛남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덮개는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또한 신뢰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너무 일찍 보이는 것이 항상 준비된 것과 같지 않음을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숨겨진 곳 안에서 누구도 박수하든 아니든 형성되고 있습니다. 등불은 등불이 되기 위해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지도록 설계된 모양으로 기다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나중에 긴장 없이 공공의 일들을 가능하게 할 힘을 사적으로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덮인 불꽃 주변의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입니다. 심지는 받은 것을 붙듭니다. 기름은 있어야 할 곳에 머뭅니다. 열은 서두를 필요 없이 모입니다. 그것이 종종 당신의 숨겨진 계절이 당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모으고 보존해야 할 것을 배우며 당신의 영이 모든 요구에 걸쳐 흩어지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만약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즉시 가정하지 마십시오. 덮개가 벗겨질 때만 가시적이 되는 성장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등불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불꽃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기름을 보호하십시오. 숨겨짐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나중에 당신이 지금 있는 방보다 훨씬 더 큰 방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안의 반대는 항상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먼지가 쌓입니다. 덮개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방이 인내심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수행하지 않는 이유, 서두르지 않는 이유, 빛을 강요하려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거기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덮개를 너무 일찍 벗기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충동은 당신이 간과되는 것에 지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노출은 형성이 필요한 것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성을 갖기 전에 바람에 불꽃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과정 전에 증명을 원하는 인내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부정이 아닙니다. 모든 숨겨진 순간이 빛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보호의 자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등불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돌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견고함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신실함이 더 큰 여는 것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덮개가 느슨해지면서 움직임은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많은 빛이 방의 가장자리에 닿습니다. 조금 더 많은 따뜻함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한때 조용해 보였던 같은 등불이 이제 긴장 없이 공간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명확함이 돌아올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는지입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존된 것이 유용하게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측정되고 거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합니다. 당신은 결정들이 더 단순하게 느껴짐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중 적은 부분이 자신을 증명하는 데 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방이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이전처럼 통제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여는 것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압력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덮개는 더 이상 등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그것 자신의 시간에 가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숨겨진 것이 낭비되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타지 않고 섬기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 I am awake라고 입력하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간단한 문구가 당신이 더 이상 이 계절을 자지 않고 걷지 않는다는 당신의 동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실제하는 것을 보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인식이 정직할 때 강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수행 없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요점은 결코 인상적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점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이 덮개를 벗었을 때 그것은 그것이 견딘 어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모든 교훈이 중요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교훈을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형성된 것이 섬기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위의 제목이 다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비밀처럼 느껴졌다면 모든 진리가 처음에 전시를 위한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진리는 견고함을 위한 것이고 신중한 걸음을 위한 것이며 신실하게 머무르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은 조용한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말하고 결정하고 기다리고 움직이는 방식에서 인식 가능해질 때까지 그것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방은 여전히 당신을 배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하는 동안
계속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신실한 실천은 하루를 문턱 멈춤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 전에, 당신의 메시지 전에, 다른 사람들의 긴급함의 헤드라인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늘 당신이 어떤 종류의 빛을 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은 유용하기 위해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할 수 있고 거의 평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쉬고 당신의 어깨를 내리고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이 쉼인지 저항인지 준비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하루가 그것의 모양을 정하도록 하는 대신 등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하기 전에 알아차리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은 당신의 어제의 긴장을 오늘의 결정들로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루의 시작이 항상 추진력에 관한 것만은 아님을 당신에게 가르칩니다. 때로는 그것은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렬이 먼저 올 때 하루의 나머지 부분은 종종 그 혼란의 일부를 잃습니다. 또 다른 신실한 실천은 무엇을 덮어야 하고 무엇을 노출해야 하는지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공개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즉각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내면의 움직임이 안정되기 전에 발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최선의 행동은 노트의 한 문장을 쓰고 그것을 닫고 평화가 돌아올 때까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남겨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교회 좌석에 앉아 숨을 쉬고 방이 고요함이 공허함이 아님을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대화 후 컵을 씻고 평범한 움직임이 내면의 급함을 진정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형성되는 것을 보호하는 방법들입니다. 함부로 다루어진 등불은 깜빡일 것입니다. 과다 노출된 마음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경계를 배우는 마음은 더 견고해지며 견고함은 신뢰할 수 있는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한계를 통한 보호 또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문이 잠시 동안 닫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고갈시킬 무언가로 서두르기 전에 쉼을 강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지체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빨리 말했을 것을 더 선명히 볼 공간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리듬이 변한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접근이 부르심과 같지 않음을 당신에게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멈춤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멈춤은 보호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가 살아남지 못할 방들로 당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이 1000개의 작은 일들로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은 압력 아래에서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당신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맡은 것을 그것이 유용하고 온전하고 때가 맞을 때 준비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의 명확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의 혼란을 당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음 조각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당신의 삶 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서 있던 날씨일 뿐입니다. 그 구분을 마음에 두고 움직이십시오. 하나의 경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의 조용한 순간을 선택하십시오. 서두른 반응. 대신 하나의 정직한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길이 항상 한 번에 열리지는 않지만 당신이 압력에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 종종 더 항해 가능해집니다. 청지기 직분은 화려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날들을 지니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지켜진 등불로, 지켜진 등불을 견고한 것으로, 견고한 등불을 다른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내의 원천으로 바꿉니다. 숨겨진 등불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조용했을지 모르지만 조용함은 부재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같은 깊은 인식, 같은 신중한 기다림, 같은 자신을 잃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며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돋 이전 침실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성되지 않은 일을 바라보며 왜 그들 안의 아픔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같은 종류의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댓글에 라이케를 입력하여 침묵에 아멘을 삼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견고하고 참된 것에 대한 당신의 간단한 동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방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빛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빛이 이미 당신 안에서 안정되기 시작했으므로 이것을 듣는 동안 마음에 떠오른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온유하지만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신실하지만 오해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조용한 짐을 계속 지고 거의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겸손하고 분별력 있으며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숨겨진 형성이 낭비되지 않음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봄이 적절한 때에 단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력으로가 아니라 공급으로요. 그리고 당신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계속 일하는 방법의 일부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빛은 결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